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최근에 지금 1%대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과천은 1순위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또 가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1순위 의무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서부 내륙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착공에 이제 12월 달에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택에서 부여 익산으로 이제 가는 라인인데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나 또는 철도 같은 경우에 역세권에 굉장히 주목한 것처럼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IC 근처가 뭐 주거지나 상업지 또는 공장,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가서 지가가 상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IC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소장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 환경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주변에 새마을 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상당히 이제 우수하고 좋고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 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동의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총 6층 규모의 건물이며 병렬 주차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중문이 있고 안방과 거실 각각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 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 3구죠. 송파구입니다. 그중에서 잠실 모르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먼저 좀 챙겨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잠실이야 다 아시는 굉장히 이제 우수한 입지에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이 46.2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6층에 6층 건물이 되겠고요. 준공은 2019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외관을 보시는 것처럼 실사용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46.29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는 총 6층 중에 6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층에 이제 주차시설은 병렬 주차가 가능한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은 2019년 6월이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이제 모형도 보시게 되겠는데요. 병렬 주차 가능해 주차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화이트 톤으로 전반적으로 잘 꾸며져 있고요. 내부에 이제 그 인덕션이라든가 천장에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총 이제 투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거실하고 화장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부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템 에어컨과 인덕션, 엘리베이터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시설로 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부 사진을 계속 보시는데요.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잘 이제 살기 우수한 환경으로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잠깐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아주 화사하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 신상입니다. 2019년 6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층간소음이나 이런 생각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6층 중에 6층까지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9호선 황금라인에서 정말 역세권이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럼 요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입지 여건 더 파악을 해주실까요? 네, 입지 여건은 상당히 초역세권으로 이제 훌륭한 입지에 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9호선 라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입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조금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잠실역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시게 되면 또 8호선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입지 여건을 살펴보시게 되면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동부 간선도로가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북쪽으로 가시면 이제 또 올림픽 대로를 이용할 수 있겠죠. 좀 올라가시면 강변북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 간선도를 통해서 또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교통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 여건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잠실은 원체 많이 알려진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잠실은 큰 이제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타운들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죠. 극장이라든가 또는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등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 또 인근에 이제 전통시장이죠. 새마을시장도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시기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가락시장이 있어서 가락 농산물 시장을 통해서도 이제 또 다양한 또 편의시설 또는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아주 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보시면 아까 탄천이 바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누리기에도 굉장히 좋죠. 탄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무지구 개발하면서 이제 탄천 자체도 문화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시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잠실 운동장도 이제 많이 개발이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때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는 운동시설, 여가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생활하시기 굉장히 편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석촌호수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죠.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벚꽃놀이도 많이 하고 축제도 이제 많이 거치게 되겠고요. 산책하거나 또 조깅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설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봄이나 가을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또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남쪽엔 탄천이 있고 또는 석촌호수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하기 아주 훌륭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교통이요. 지하철 9호선 황금라인인 뿐더러 여기에다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노선이죠. 2호선까지도 그만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다가 자가용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이런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플러스 시장도 근처에 가깝고 인프라 빠짐이 없습니다. 심지어 호수, 석촌 호수까지도 가까워요. 거기에다가 우리 출퇴근하기도 좋습니다.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입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좋은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프리미엄 하나 더 가져가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사실은 상당히 있거든요. 호재 한번 짚어볼게요. 자,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인근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사실은 잠재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국제 업무주가 이루어지는 주변 지의 지가는 사실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만한 호재가 사실은 서울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 호재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역 주변하고 이제 종합운동장이 대규모로 지금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죠. 이제 내년 이제부터 착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이죠.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 100층이 넘는 규모로 여기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온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한 20만 정도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 주변에 생활시설이라든가 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나 또는 상업시설들이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간 사례는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지하 개발이 되죠. 지하 개발이 되면 지하 도시가 대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는 상부는 다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삼성역은 지금 현재 2호선, 9호선 외에도 위례 신사선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GTX A 노선, C 노선도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6층까지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근의 개발 잠재력이나 압력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하나의 전체 국제 업무 지구로 해서 전체가 개발되겠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제 야구장 자리에다가 마이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나 또는 회의시설 또는 상업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의 3km, 5km 전에는 그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이제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 탄천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문화시설로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 이제 올림픽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림픽 도로 같은 경우도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종합운동장과 한강변이 공원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 개발 압력들은 굉장히 크다. 또는 신설 노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의 이제 향후에 가치나 상승 여력은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인데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로 사실 송파 관련되는 쪽은 호재들이 또 큰 호재가 있는데요. 남쪽으로 가시면 이제 수서역세권에 대한 개발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밀도 복합 업무 중심지로 형성이 되겠는데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합 환승 센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또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 업무시설들이 대규모로 지금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서 주변도 개발 압력이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나 집가도 많이 상승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같이 위치하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향후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야기 드린 대로 인구가 한 20만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유동인구 또 상주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거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상당히 나중에는 전세 가격이나
또는 이제 주택 가격도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호재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거여 맞춘 뉴타운은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강남에 유일하게 있는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씩 개발들이 많이 진행되고 분양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입주도 진행이 된 상황인데 아직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급의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호재들이 어울려서 잠실의 가치는 더 풍부하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개발 호재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쟁쟁합니다. 어디 가면은 뭐 하나만 지금 갖다 놔도 눈길이 휙 돌아갈 정도의 그런 개발 호재들이 한데 모여 있다는 거죠. 뭐 영동도로 지하화나 국제업무지구, 수서 역세권 개발 아니면 뭐 뉴타운 얘기까지 해서 아주 굵직한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요 지금 살펴드리는 이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 그 가격 어떻게 될까요? 가격 분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그 예상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3억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이번엔 바로 한번 영상 없이 만나볼 텐데요. 지역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충청남도로 떠나볼 텐데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이번에 토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부터 먼저 좀 알려주실까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토지는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 합덕역이 들어가는 초역세권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 주변 자체가 주거지 상업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비도시 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면서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요 정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합덕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서해안 복선전철 합덕역 예정역입니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는 이제 농림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특징은 신설 역사에서 한 300m 되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해당되고요. 개발의 직접적인 개발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도 같이 좀 살펴볼까요? 예, 토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림지역으로 지금 이제 그 답으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지의 모양도 아주 예쁜 형태로 잘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쪽 특징을 보시려면 이제 물건지 주변에 이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m 정도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그 지목 같은 경우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평평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으로 되어 있는 182제곱미터의 토지입니다. 지금 합덕읍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앞으로 이 근처에 역이 들어오게 된다니까 이런 기대감 상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합덕읍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입지 여건 좀 살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고 이제 둘째도 입지, 뭐 세 번째도 입지를 할 정도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입지를 따져야 되지만 미래 입지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해안 복선전철 합덕역입니다. 이게 이제 개통이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정 합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 실제 거리는 한 300m 정도 이 거리에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역세권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서해안 인입철도가 되겠습니다. 인입 3단 성문 3단 인입철도가 이제 예타가 그 면제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자체가 이제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착공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산업철도도 구상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이 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에 대한 내용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되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포함해달라는 계속 이제 건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중 역세권이 다른
아주 그 역세권 중에서 초입지의 역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간 자리가 굉장히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복합 환승센터가 북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자체는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조금 더 이제 그 입지 여건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다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역세권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가치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 상업지로서 더 역세권 도시개발을 따라 신도시가 만들어서 커지려면 배후의 산업단지, 업무단지가 상당히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당지는 기본적으로 당진 철강산업단지가 1000만 평 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요. 공단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인근에 10km 안쪽에 있는 산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합덕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뭐 합덕 인더스파크나 합덕 농공단지, 또 예당 신소재 산업단지, 또는 예당 산업단지, 뭐 의학 산업단지까지 한 12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 여기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진에 처음 들어오는 역세권이 되겠고요. 처음 들어오면서 배후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 추가로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가 상승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역세권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이제 입지 여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관광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조금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인근에는 이제 뭐 솔매성지라든가 그다음에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매성지 같은 경우 이제 김대건 신부가 이제 태어난 곳을 관광지로 이제 만든 것인데요. 이런 것도 같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지가 굉장히 알찬 형태로 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 이제 합덕역 자체가 개통 한 2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멀리 보실게요. 이 주변에 산업단지도 정말 많고요. 관광지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뭐 불보듯 뻔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호재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상당히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이 이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역세권에 이제 토지 투자는 이 지역 자체가 과연 어떤 형태로 방향성이나 목표가 잡혀 있는지도 꼭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 당지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 이쪽으로 남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기로 기본 방향성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도시개발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남부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 지금 목표는 잡혀 있고요. 도시 기본 계획서상 보시면 합덕 도시지역과 합덕 일반 산업단지와 합덕역을 연계해서 남부권 거점 도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고요. 뭐 면적은 약 15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로 목표성은 잡혀 있습니다. 물론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규모는 나중에 조정이 또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기능을 보셔도 여긴 대중교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전철 철도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버스, 뭐 택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같이 갖춰지는 그런 중심지로 될 예정인데요. 또는 역사 문화 또는 산업 중심 기능의 융복합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목표성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복합 환승센터가 갖춰진다. 거기에 따라 여기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윤곽적으로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 구조 구축을 위해서 작년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 시에 합동역과 그다음에 버스 터미널 이런 환승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문화시설이나 또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거기에 따라 주변 지가는 항상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성이 잡혀 있고 그런 형태로 구조가 지금 띄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발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도 종합계획에 보시게 되면 4차 국도 종합계획에도 이 서해안은 산업축으로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당진은 산업축으로 지금 개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년이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은 궁극적으로는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신안산선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또 서울역에 출발하게 되겠고요. 이게 시흥시청역을 거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화성의 송산이라든가
평택의 안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진이 합덕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합덕역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가는데 뭐 4, 5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이제 입지적으로 또 훌륭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역세권 항상 명심하셔야 될 호재 중에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9년 1월 달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문 산단 인입 철도가 있습니다. 이 철도 자체도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예타가 면제됐다는 이런 말은 이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됐다는 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할 수 있는 용역 자체도 업체가 최근에 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가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합덕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좀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상상의 입지적인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에 대한 구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각 해당되는 청주 공항이라든가 뭐 천안이라든가 문경, 예천을 거쳐서 울진까지 가는 라인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라 각 지자체장들이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 철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각 여기 들어오는 역세권마다 개발들이 많이 되어서 경제적인 효과, 고용 효과도 상당히 크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향후에 구상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합덕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합덕역은 4중 역세권이 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큰 호재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호재가 또 하나 있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이겠는데요. 이게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건설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라고도 통칭 칭하게 됩니다. 이게 되는데 지난주에 여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12월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착공에 들어가면 항상 고속도로는 IC 이제 자체를 굉장히 유심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IC 근처에 늘 공장이라든가 물류창고나 주거의 상업시설이 3km, 5km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지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겠는데 지금 이 서해안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덕역 남쪽으로 5km의 예산 IC가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세권에 대한 큰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IC가 들어가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의 개발들이 나중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산업단지도 이제 상당히 굉장히 참 많은 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당진 같은 경우 철강 산업단지가 한 1,000만 평 또는 1,200만 평 정도로 잡혀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산단들이 갖춰져 있고요. 최근에는 성문국가산단에 1조 원이 넘는 다양한 지금 대기업체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성문산단, 뭐 송산 1, 2산단부터 해서 또 합덕 인더스파크까지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중부권에서는 당진이 이제 인구도 사실 많이 느는 지역 중에 하나고 고용도 가장 많이 지금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도 계속 풍부하게 많이 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제5 LNG 이제 기지 건설도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당진에 들어오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용 유발 효과도 뭐 33,500명 정도로 고용이 될 정도로 주변의 인구도 말씀드려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산단 관련되는 또는 학교와 관련된 산업 융합 캠퍼스라든가 또는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클러스터,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까지 만들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만큼 굉장히 이제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진에 대한 개발 호재 거의 뭐 한 10가지 정도는 챙겨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은 것들 이것도 좀 추린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 6년간 일자리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정말 많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당진이 이제 보통이 아니라는 거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진시 합덕읍의 이 토지 가격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 자체가 사실 서해안 복선 전철에는 각 역마다 가격이 이제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실인데요. 합덕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매매가가 9,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 또한 9,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강성우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만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30대가 무섭게 주택,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수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31.2%의 서울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한 40에서 50대가 아파트 주 매입 세력이, 주택의 매입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0대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굉장히 돌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기도 하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금 상환이라던가 대출이 좀 더 용이하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도전해 볼 만하다. 또 시장,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서울의 중심지구라든가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베팅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에 밀려서 한 40대가 28% 정도, 또 50대가 18%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 좀 넓은 평형들이 필요한 한 40, 50대의 주택 구매 세력이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데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이,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어떤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택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정책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좀 더 뭐 폭넓게 확대를 한다던가,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한 40년으로 기존으로 되돌리다든가, 여러 가지 뭐 주택 대출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될 생각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30대 분들 조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또 5년에서 10년 정도 내가 장기적으로 이 주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하셔서 좀 이렇게 입지라든가 어떤 투자 여부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개발 호재 등들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의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이 인접한 곳에 있어서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서울의 한복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정말 많은 곳이에요. 뚝딱뚝딱 뭔가 계속 발전을 하는 곳인데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한강로 2가의 상가. 그러면 먼저 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위치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을 도보로 한 2분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8.97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사실 뭐 건물 특징이라는 건 재건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 4층 중에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준공 연도가 1987년도 7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용산의 이제 개발과 같이 맞춰서 재건축이 예상되는 그런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이 한 3평에서 4평 정도로 이루어져서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는 이제 구전자 상가의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차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재건축 시한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가이기도 합니다. 네, 준공된 지 제법 됐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변신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역의 초역세권의 상가인데 이 4층짜리 건물 중에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살펴주시겠어요? 네, 모든 호재는 뭐 사실은 역의 개통과 함께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의 개통 시점과 삼승 법칙이라고 하죠. 역에 발표할 때 또 착공을 할 때 개통을 할 때 세 가지는 반드시 오른다라는 부동산의 어떤 정칙 같은 규칙이 있는데요. 2017년 미금 분당의 미금역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뭐 개통 발표를 할 때, 그다음에 착공을 할 때, 개통을 할 때 각각 아파트 값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세들이 굉장히 많이 뛴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1년 단위로 1억에서 2억 이상을 호가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가가 위치한 입지는 용산역에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도보 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용산역구 역의 어떤 중심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재건축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좌측으로
북측으로는 여의도와 영등포가 위치해 있고요. 우측으로는 강남권이 위치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화문과 종로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 직장인들의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의 남산민족공원과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 어떤 훌륭한 인프라들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생활이 교통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살기 쾌적한 곳을 찾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산민족공원의 개발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주거지가 이쪽 근처로 많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 굉장히 평당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주변의 가격대를 굳건하게 밀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지들도 인접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용역이라던가 예비 타당성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통과된 상태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부지가 이미 평지로 수용이라든가 어떤 다른 행정적인 행위 없이도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 근접한 이 물건지의 가치도 같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를 했죠. 서울의 북부 역세권 개발은 이미 발표를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용산역부터 남영역 또 그 이후를 타는 서울역까지의 모든 철로를 지하화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뿐만 아니라 경부선의 지하화라든가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예전에 있던 조금은 많이 노선이 불편할 정도로 엉기성기되어지는 구도심의 특징을 전부 다 없애고 노선들을 전부 다 지하화시키면서 깔끔한 신도시급으로 변모를 시키겠다는 게 서울시와 용산구의 어떤 포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지금 유엔사라든가 수성구 또 캠프큰 기지도 이미 전부 이전을 끝냈기 때문에 전부 다 공지 상태로 남아져 있습니다. 유엔사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상업 복합시설로 이용할 예정에 있고요. 캠프킴 또한 업무시설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50층 정도 이하의 규모의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설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직장인들의 규모가 가히 예상하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남의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가가 1억 5천을 많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종 빌라 부지가 지금 평당가에는 1억 5천 정도를 많이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품이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쪽으로 분양을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아파트 시세라든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그 거래 내역들을 보신다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산역과 관련된 신용산역에 있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이 용산역 주변으로 개발될 어떤 부지들에 대한 이용 계획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제 업무지구로 들어설 수 있는 초고층의 빌딩 부지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 물건지와는 거의 2분 거리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역과 저희 용산역까지의 어떤 인프라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크게 개발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오피스뿐만 아니라 호텔, 컨벤션, 판매 문화시설과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이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와 오피스의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캠프킴이라든가 유엔사, 수성구 부지가 이미 다 이제 이전을 하고 공지 상태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 문제로 약간 좀 그 개발 계획이 딜레이된 상태인데요. 이 경우도 거의 5만 평의 부지가 공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센트럴파크로 개발될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주변 인프라들이 굉장히 큰 개발지의 덩어리로 용산구와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어떤 개발 계획들은 시와 구 차원에서 굉장히 개발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속해서 노선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 역에 있는 교통 인프라가 훌륭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GTX A 노선과 B 노선의 노선 계획들이 있고요. 또 용산역 같은 경우 신분당선과의 연결 계획까지 있습니다. 강북에서 이제 강남까지 이루는 신분당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개통을 하면서 또 착공을 하거나 발표를 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포지션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신용산역이 삼성까지 들어오게는 신분당선이 용산에서 삼성까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경우는 몇 정거장 되지 않는 거리로 용산역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남권의 인프라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담고 있는 용산입니다. 그러면 이 용산구에 위치한 이놈의 상가, 대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용산구 한강로 이가의 상가는 예상 매매가가 1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가는 이미 300만 원에 월 30만 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고요. 대출액 5천만 원 정도를 예측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2,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분명히 궁금한 점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고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통건물입니다. 자, 이사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삼천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되어져 있는 곳인데요.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의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석촌호수가 있어서 녹지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계획돼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통건물입니다. 오늘 송파구를 또 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잠실동 다녀왔고요. 이번에 삼전동을 만나볼 텐데요. 통건물입니다. 자, 그럼 이 통건물 개요부터 좀 챙겨주실까요? 네, 송파구 같은 경우는 호재 보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한 2분 정도의 거리가 있고요. 대지가 좀 넉넉한 편입니다. 176.5평방미터에 이루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총 4층, 지상 4층까지 총 4층의 건물입니다. 준공은 200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2008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각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2층과 3층, 4층은 3룸에 화장실 2개 또 거실로 이루어진 어떤 주거시설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주차시설이 측면으로 되어져 있어서 주차가 이렇게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구수가 좀 단촐하긴 하지만 좀 넉넉한 평형대로 내부마다 전부 다 한 번씩 리모델링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건물에다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쓸모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삼전 역세권 개발과 함께 신개축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2008년에 준공이 완료가 된 곳입니다. 4층짜리 통건물을 만나보고 계신데 9호선, 바로 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지여건 더욱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여건도 좀 봐주시죠.
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석천 고분역 9호선이죠. 9호선에서 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통건물입니다.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뭐 음식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호선 석천역까지도 뭐 도보권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부 간선도로도 이용하기가 쉬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종합운동장까지는 2정거장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의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잠실역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2호선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뭐 잠실, 강남의 업무단지와 문정 법조타운 등이 이제 완성이 돼서 밀집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정 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역에서 장지역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곳을 포진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직주 근접을 하시기 원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도 같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굉장히 넓은 지금 안에 내부 각 층의 내부 평수가 32평형 아파트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져 있는데요. 32평형 아파트의 강남 업무지구라든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 엘리트라고 하죠. 그쪽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 금액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무역센터가 바로 앞에 있고요. 잠실 업무지역과 수서 역세권 개발도 전부 물건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각종 호재들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곳에 어떤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룸이라든가 뭐 좀 더 넓은 평형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학군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요즘처럼 뭐 학제가 바뀌어서 수능보다는 수시보다는 정시 체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학군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그 시설 또 아이들의 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중요시 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거지 주변으로는 삼전초등학교와 석천초 또 배명고등학교가 있고요. 송파초등학교, 방이초 등이 있기 때문에 잠실여고와 가락동, 정신여중과 정신여고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든가 또 남학생을 둔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학군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2롯데타워라든가 롯데백화점까지 간다면 대형 그 마트라든가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있고요. 잠실 종합운동장도 이제는 복합문화센터로 많이 개발될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수혜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마트만 있다면 참 재미없을 텐데요.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새마을시장이라든가 가락시장, 도매시장 등이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큰 물건들을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먹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손잡고 굉장히 생활 주변을 즐겁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포진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석천호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 후에 산책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잠실 한강공원이라든가 올림픽공원도 근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숲세권과 공세권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삼전동에 있는 물거지 같은 경우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이고요. 학군이 좋기 때문에 학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숲이 있기 때문에 숲세권과 공세권을 같이 골고루 갖춘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개발 호재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실은 입지가 개발 호재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 예정지에 있고 또 주변 그 종합운동장 개발 부지 자체가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조금의 인프라들과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박차만 가해진다면 바로 건축물이 착공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GBC가 지금 총 105층부터 주변에 있는 5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총 6개 동으로 굉장히 큰 시설물들이 착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올 현대그룹에 있는 전 직원들이라든가 임원들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이쪽에 있는 고급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여건들이 훌륭한 연봉이 좀 많은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 뿐만 아니라 탄천 수변공원 또한 20만 평을 개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과 또 대기업의 어떤 본사까지 또 탄천 수변으로 해가지고 뭐 올레길이라든가 둘레길 또 호텔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공원 시설물까지 한다면은 뭐 직장인과 또 주변의 어떤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영동대교 지하화 개발의 어떤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동 영동대교 지하는 총 6개층으로 지하를 파서 그곳에 굉장히 많은 노선들 버스 환승센터까지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높이로는 13층 규모가 지하로 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GTX B 노선이 같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있는 교통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전역 주변으로는 더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부터 잠실까지는 사실 엘리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우측으로도 그 측면 앞쪽으로도 잠실역까지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어떤 그 물건지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삼전역에 있는 이곳 같은 경우는 삼전역 일종 역세권 개발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섹터 안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행정적인 서류들을 보시면요, 이쪽이 조금은 종상향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종이지만 주변에 이쪽이 준주거로 상향이 된다고 한다면 주변 준주거 시세가 한 1억 평당 한 1억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땅값이 오르가지 않을까, 차익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건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지금 송파구 삼정동의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측하고 있고요. 임대가는 9억에 월 230만 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액을 한 5억 원 정도를 쓰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13억 정도로 물건지를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